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얼굴만 봐도 딱 알아볼 만한 유명 스타 강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서 벌써 5,000여 회 이상 강연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주된 강연의 소재가 바로 소통 문제인데 정작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소통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새롭게 또 영화배우의 꿈까지 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스타 강사 김창옥 대표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계속 그렇게 강연 요청이 이어지죠? 네, 뭐 감사하게 그 강연을 이제 전에는 기업에서만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아마 방송하고 나서 뭐 이렇게 조금 민간 단체나 뭐 지자체 이렇게 좀 확장된 것 같아요. 네. 몇 년 되셨죠? 강연을 처음 하신 게 언제예요? 한 2002년 정도에 처음 2002년? 네, 하게 됐습니다. 15년. 네. 맨 첫 강의가 기억나세요? 2002년? 첫 강의는 스피치 학원에서 강의했었습니다. 아, 스피치 화법, 화술 배우러 온 학생들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개인 레슨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나, 네네네. 아, 난 좀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 잘하고 싶다, 그러는 분을 이제 개인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예. 코칭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스피치 학원이 나와서 네. 거기에 찾아가서 네. 아, 나는 보이스 컨설턴트다. 그랬더니 보이스 컨설턴트가 뭐냐? 보이스 컨설턴트? 네. 예. 내가 만든 건데 보이스를 좀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훈련법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목소리? 네, 목소리에 목소리 대한 잘 거였습니다. 내는 법? 목소리 개발법?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목소리가 보통은 근데 뭐 이제 발음, 뭐 발성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예. 이제 제가 하는 목소리는 그런 것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목소리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 발음, 발성, 다음? 네. 그거는 이제 1차적인 목소리고요. 뭐 마치 얼굴이라는 게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네네네. 혼이 담겨 있는 그릇. 음. 근데 이제 목소리에도 보면 목소리는 바람이 성대를 걸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에어컨 앞에다가 리본을 달아놓으면 이 리본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의 세기를 알죠.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바람을 유추할 수 있다. 영혼을. 네. 네네. 뭐 이 사람의 에너지나 이 에너지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뭐 이 사람이 말을 쉴 수 있는가, 네. 중간에 그 쉼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 말만 하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에너지 경영, 아하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흔히 네. 우리 그러죠.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 기운이 그렇죠. 있어, 내지는 뭐 진정성이 담겨 있어.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컨설팅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이런 거죠. 나중에 사람들은 소리라고 안 하고요. 그 사람은 참 호흡이 좋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또 표현하죠. 네. 아, 그 배우는 정말 호흡이 좋은 배우야. 예. 하는 이제 그것을 어허.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소리에 대한 좀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보이스 컨설턴트. 네. 예. 제가 그래서 만들어- 스피치 학원을 찾아가셨는데. 네. 예. 찾아갔는데 이제 요 과정을 똑같이 설명을 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저를 이렇게 써주신다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다. 네. 그랬더니 뭐 그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어떤 젊은이가 와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내가 시범 강의를 당신한테 줄 테니 해봐라. 네. 그리고 반응을 보고 고용을 결정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시간 강연인데 이제 30분만 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학원에 온 등록생들 예, 그렇죠. 대상으로. 네네, 시범 강의를.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뭔가 소리도 바뀌고 사람들도 재밌어 하니까 1시간 해라. 네. 1시간에서 재밌으니까 2시간 해라. 그리고는 이제 학생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테니 해라. 이랬더니 강사님은 언제 오시냐.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시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옆에 있다가 강사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채용되셨군요. 바로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1시간에 2만 원 받았어요. 아니, 성악을 전공하셨다? 네, 성악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리톤, 테너? 테너였습니다. 테너. 네. 그리고 뭐 합창단 활동도 하셨어요?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한 6개월 했습니다. 성악을 원래 꿈이었습니까?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영화 미션을 봤거든요. 예. 네, 그 선교사 되시는 분이 오보에로 그 원주민들에게 그 악기를 불어주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 나오는 곡이 넬라 판타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건데요. 그 영화를 이제 고등학교 때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음악은 언어 이전의 언어다. 서로 우리가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지만 그렇죠. 언어 이전의 언어고 예.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다. 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게 한다. 나도 저 아름다운 힘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저 아름다운 힘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 이 생각이 처음 들었죠. 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한다고 누구나 다 성악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타고난 게 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 교육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 시스터 액트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렇게 어두웠던 곳이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수녀원이 되게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합창을 하면서 바뀌죠. 바뀌는 이런 거였거든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네. 그래서 나도 또 저런 걸 하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그 두 영화가 제 인생의 무언가가 됐죠. 그때부터 그러면 음악 훈련을 받으신 겁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건 제 이상이고 현실은 저 이제 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고. 네, 공부를 제가 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공고 전작과를 들어갔죠. 그리고는 이제 뭐 공고 나왔으니까 공단에 취직 잠깐 하고 그리고는 뭐 남들처럼 대학생 되고 싶어서 시험 봤는데 2번 다 떨어지고 네. 불합격되고 그리고 3번째로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이 된 겁니다. 그게 성악과? 해병대가 됐습니다. 대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셨다. 네. 그래서 이제 2번 다 대학 떨어지고 해병대 가고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쯤에 고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할까? 평생 뭘 먹고 살까? 내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났죠. 음악. 네. 그리고 그래 내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는데 내 나이가 60이 가까이 돼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이 되어 나 혼자 의자에 앉아 있게 될 때 그 소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네. 예전에 제 마음을 놓고 했던 소리가. 그렇죠. 넌 왜 그때 그걸 안 했니? 네.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돼서 못했다.
그렇지만 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않냐. 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그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공하라고 그랬냐. 넌 비겁하다. 내가 너한테 놓고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했지. 그거를 내가 완성하라고 한 건 아니다. 네. 넌 열심히 살았지만 비겁하게 산 거다. 네 자신에게.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걸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그 소리가 찾아왔을 때 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봤으니 더 이상 나를 찾아와서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네, 네. 이 말을 하려고 음악을 시작한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 그래서 그 레슨비도 또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돼서 제가 언론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어떤 언론사요? 그 새벽에 언론을 전달하는 일이 교수님 있거든요. 신문 배달. 네. 네. 제가 안 일어나면 언론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요. 신문 배달 일로 돈을 벌어서. 네, 그걸 이제 새벽에 배달을 하고 낮에 그 돈으로 레슨을 받고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하고. 네. 1년 만에 되셨어요? 6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고 노래하고 음악에 대한 선천적 자질이 좀 있었던 거죠. 열정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합격하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봤다는 말을 내 자신한테 할 만큼 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을 더 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너무 힘듭니다. 교수님 아시겠지만 언론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새벽에 언론하는 게 힘들어서요. 그걸 2, 3년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 이제 성악과에 원하던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성악과의 길로 쭉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걸 하시면 좋겠다. 잘이라는 게 뭐냐요? 저보고 잘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할 때 그걸 잘한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도 제 강의를 좋아해줘요. 그럼 잘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 노래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성악과에 간 후에 알았어요? 네, 성악과에 간 후에. 네. 그래서 아무튼 성악과 졸업하고 시립합창단까지 한 6개월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보이스 컨설턴트를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리와 인간의 심리와의 변화를 이제 제 몸으로 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소리가. 이제 성악가처럼 내려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소리를 더 이렇게 인위적으로. 평상시 대화도? 그렇게 해야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식당 가서도 뭐 아주머니 깍두기 떨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대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게 맞구나. 이게 맞다. 나는 대가인가 보다. 남들은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음악대학을 안녕하세요. 이러고 6개월 만에 했으니 이게 엄청나게 확신을 하고 거만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더 굳어졌습니다. 그게. 항상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음악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고 나온 동기들을 만나요. 그렇죠. 저는 공고를 나왔고 동기는 예고를 나왔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다 피아노 치다 왔고 저만 납땜을 하다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기초가 너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 열등감,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거에 대한 어떤 조급함. 군대도 갔다 왔겠다. 나는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온갖 이 정신적인 이것이 저의 소리와 표정을 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갔는데 음악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슈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헌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뭐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ung, du mein Schmerz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름답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사랑스럽게. 이제 이러고 군복을 입고 레슨을 받으러 이제 교수님 앞에 이렇게 딱 선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놓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좀 어떻게 좀 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저는 노라는 말이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니 뭘 노나? 보여줘야지. 나는 이거 음악인데 여기는 무대고. 그 제가 이제 To mine is ill 이렇게 해야 될 노래를 To mine is ill, to mine heart.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갑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 원수갑냐고. 너는 그게 가사가 무슨 노래인지는 아니?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보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가을 좀 봐. 노래가 보여주는 거니? 노래는 보여지는 거야.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야. 네가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건데 너는 벌써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네 마음이고 호흡이야. 그러니까 공간이 없고 소리가 울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고음이 외침이고 다 함성이라고. 울림이 아니야. 나가. 참 좋은 교수님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겠지? 그냥 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게 뭔 말인가? 나는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예. 그럼 빨리 이거 뭐 목을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라. 뭐 목을 어떻게 해라. 이런 기술을 알려줘야지. 뭘 이게 내가 무슨 철학과 학생도 아닌데 뭐 네.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가을에 제가 가을을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호흡이 편안해지고 떨어지니까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게 감각의 문이 열리면서 네. 그게 이제 보였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제 정말 신뢰가 생긴 거죠. 아, 이분은 진짜 스승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교수님이 제가 또 따로 레슨을 한 몇 년 교수님한테 졸업하고도 갔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음악으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10년 넘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된 겁니다. 목소리도 바뀌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바리톤이었죠. 소리를 이렇게 눌러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누르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바뀌고 그러면서 저 경우에는 이게 목소리가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구나. 당연하죠. 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제 몸에 임상 실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 컨설팅을 스스로한테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누구한테 배우서 뭐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저에게 비추어 보니 이건 열등감이었구나. 이건 자존심이었구나. 네. 이거는 내 상처에 대한 그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열정만 있고 열정을 통제하는 힘이 없다 보니 또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조금씩 건강해지고 조금씩 좋아질수록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난 뭘 팔아도 팔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 누군가가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네, 그걸 좀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으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시고 초창기에 보이스 컨설턴트 그래서 성악적 발성법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본인이 성악과에서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네.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더라는 걸 경험했다. 네. 결국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자가 된 거로군요. 네, 허가받지 않고 그렇게 어쨌든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맨투맨으로도 하고 하다가 네, 결국은 처음 가서 스피치 학원에 네. 찾아온 학생들한테 시범 강의 자체가 먹혀서 바로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본인이 경험한 걸 잘 네. 정리했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변화받은 거 그러니까요. 그것만 얘기한 거죠. 네. 살아있는 사례, 그게 가장 중요한 강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자, 소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다는 것이다. 사이가 좋은 것이다. 네. 돈이 많지만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 네. 물론 돈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최악이죠. 근데 돈도 있고 사이도 좋은 경우도 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좋은 소통은 건강한 관계? 관계. 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상처가 전혀 없거나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와 사고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바라볼 건지, 어떻게 또 관계 맺을 건지, 그리고 내 과거와 내 현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건지, 내 열등감이나 내 상처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뭐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네.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고 네. 건강한 관계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사이가 좋은 사이에서는요, 노력 안 해도 소통이 잘 돼요. 네. 별로 말 안 해도 서로 또 이심점심 마음이 통하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 소통이 가다가 삐걱댈 때, 네. 갈등이 생길 때, 네. 서로가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소통을 회복해야 할 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네. 아닙니까? 저는 대부분 남편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내가 어떨 때 좀 싫으세요? 어떨 때 좋으세요? 가장 많이 남자들이 말하는 건 기분 나쁘게 말할 때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옳은 말만 한다. 네. 맞는 말만 한다. 네. 근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뜻이 잔소리라는 말이래요.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 상대방이 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배척해요. 그렇죠.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하니까. 네. 사실은 그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표정, 눈동자, 목소리의 느낌, 자세와 태도가 난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자기 성찰 첫 번째요. 누구든 감정을 자극받으면은요, 네, 맞받아치거나 도망치는 것 두 가지 행동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는데 아무리 맞는 말인들 그렇죠. 그걸 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말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건 아닌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고 외부 사람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나하고 내 사이가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내 사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는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나 사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접촉사고가 툭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거는 존재가 순간 나오는 거예요. 몸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야. 이거 보험 처리하면 돼. 이러면 나하고 나의 사이가 괜찮아집니다. 네. 근데 사고가 툭 났을 때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쩐지 요즘 별일이 없다 했다. 이거 내가 진짜 그냥 뭐 이런 내가 다시 오나 봐. 짜증이 나는. 이렇게 말을 거는 존재가 딱 생길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과연 도대체 이 소리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대개 보면은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엄마에게 하셨던 말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하셨던 말투, 예. 무슨 사건과 상황이 될 때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내 스승이 나한테 해줬던 말투.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축적되어 그렇죠. 있는. 내가 본 책, 내가 본 미디어, 내가 들은 음악, 모든 소리들이 이게 믹싱이 되고 블렌딩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서 자기의 또 고유한 자기 DNA와 결합을 해서 그 소리를 만들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뭔가 남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야, 내 주위엔 왜 이런 인간들만 있어?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 단어보다 혹시 나에게 나와 내 관계 맺는 방식이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내가 너무 나를 다그치는 건 아닌가? 나를 관리하기만 하고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만 케어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니지먼트 같고요. 케어는 돌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면 좋은데 냉정한 사람은 돌아보기만 하는 거죠.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그거는 한쪽으로. 그리고 야, 그래 괜찮다. 사람 다 그럴 때 있다.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하니. 이걸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남이 나한테 좀 실수해도 아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야,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게 상처받고 관계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외부와의 사이를 너무 생각하기 이전에 내 내부와 사이가 좋으면 이 사람은 약간 물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신 셀프 텔러? 네, 셀프 텔러. 또 어떤 쪽에서는 초자, 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하는 그 상태가 좀 편안하도록 네. 매니지도 하고 케어도 하면서 네. 그 상태가 좀 편안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 네. 이것이 출발이다 그런 말씀. 네, 그 관계가 좋으면 외부와의 관계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외부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또 인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그건 나중에는 성과를 많이 내고도 너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걸음 더 가서 이제 네. 그 셀프 텔러, 네. 초자아를 편안하게 하는 법은 뭡니까? 저절로 편안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8년 전에 우울증에 한번 교수님 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침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을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라는 게 뭐 어떤 개념입니까? 했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제가 전 프랑스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프랑스 말을 못하면 침묵이 될 것이다. 저절로 된다. 가라. 지금 한국에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당신이 얘기할 것도 얼마나 많냐. 좀 쉬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네, 리옹. 네. 리옹에서 더 시골로 가서 마콩이라는 아주 외진 시골에 그 포도 농가가 있는 그런 이제 좀 허르스름한 곳에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원인데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수도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산책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뭐 영어로 조금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대화의 기술을 소개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강의를 한 2,000번 이상을 오늘도 원고를 보지 않고 하는 것처럼 원고를 보지 않고 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TV에서도 별로 떤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저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는데도요. 너무 어색한 겁니다. 너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색해? 어색해?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자체가 어색하고, 그리고는 그 원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다는 거에 알아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 3급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네.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뭐 아버지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아버지는 뭐 소학교라고 거길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귀가 다치셔서 아이고. 안 들리면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아예 이제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위를 가진 남자, 나보다 연배가 있는 어른들을 되게 좀
불편해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 아버지는 이제 말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겠네요. 말도 없으시고 또 술을 드시고 나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말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뭐, 예.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 예. 이제 저는 가정이나 내 자신에 대한 그 소통의 어색함이 많다는 걸 좀 네, 네.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 유럽 사람들은 다 와서 뭐 앉아서 자기랑 대화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러는데요. 이제 한 열흘 지나서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겨울 포도밭은 볼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점퍼를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조용해지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확한 문맥을 갖고. 근데 귀로 들리지 않는데 정확한 문맥으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살지 안다. 근데 거기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뭐 대단히 감동적인 얘기거나 막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가 짧게 살아온 시간이 막 보이는 겁니다. 뭐 대학도 떨어지고 또 안 좋은 선택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난 이게 내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 엄마가 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군대 가서 또 맞고 또 꿈을 찾아서 해보겠다고 새벽에 언론도 하고 그래서 합격해서 너무 좋았는데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뭔가 좋아져가지고 남들한테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난 또 우울증에 걸려서 이 시골에 젊은 애가 와 있고 남들한테 말을 되게 잘하는 뭐 소통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나 자신과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 것도 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예요. 그리고는 한 30분 거기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좋아져 버렸어요. 그게요. 조금 아까 스스로 표현한 자기 자신을 막 매니지먼트만 하는 네. 사람이 있다. 네. 케어는 안 해주고 네. 본인이 그랬던 네. 교수님 맞습니다. 8년 동안 그랬던 네. 거군요. 네. 강연시장에서 나를 알아봐 주니까 네. 막 달리기만 하다 보니 네. 본인을 좀 쉬게 할, 케어할 네. 겨를이 없었고 네. 그러면서 나만 편해졌어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 그 기억마저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은 아닌데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조금씩 뭔가 이제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 손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노동일을 하셨거든요. 석공이라고 돌을 깨가지고 건축 자재를 쓰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손이 찢고 여기가 피멍이 들고 예. 뭐 손톱이 빠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장가 왜 안 가냐고 장가 가 이놈아! 그럼 저 속으로 아버지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진짜 뭐 이러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그 나의 자신에 대해서 그게 되고 6개월 1년이 지나고 집을 딱 갔는데 이제 아버지 이렇게 손이 보이는 거죠. 그 피멍 든 거. 그리고 뭐 아버지 운동화는 메이커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메이커만 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보이더라. 그 아버지 신발도 보이고 아버지 아버지 메이커 없는 점퍼도 보이고 뭐 전도 이렇게 전기 면도기를 쓰는데 전 되게 좋은 걸 쓰는데 아버지는 일회용을 되게 여러 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뭐 그냥 조용히 그거 사다 놓고 뭐 전에는 그냥 아버지. 그런데 이제 또 뭐 제가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공간도 잘 안 나고 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근데 그 마음에 그게 생기니 그 남자는 애가 6이었는데 6. 어땠을까? 네. 제 나이 또래쯤에 아버지는 이미 애가 6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남자는 자기는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밖에 할 수 없고 애는 6인데 그 남자는 뭘로 스트레스를 풀었지? 나는 뭐 자전거도 사고 때로는 바이크도 타고 나는 뭐 옷도 사고 가끔은 해외도 가는데 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라기보다 그냥 그 남자라는 단어가, 그 남자는 그러면서 네. 비로소 소통의 출발이 되는 거죠. 네, 아주 뭐랄까, 아주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해가 갑자기 탁 떠서 소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정기적인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들을 대중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네. 나 안에 셀프텔러를 어떻게 편하게 하십시오. 네. 또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또 그러면서 소통의 단초가 열립니다. 뭐 이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뉘앙스가 이런 거죠. 제 경우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군요. 여러분도 혹 해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신다면 예. 여러분의 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안내다. 안내. 친절한 가이드. 그리고 뭐 일종의 고해성사.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제 무장을 해제하고 그분들 앞에 그리고 무대는 약간 점점 설수록 뭔가를 벗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관객들이 화려하게 꾸며진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지식을 갖고 저분들한테 말하는 거면 지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고 그렇죠. 책에 책에 오류 없는 지식이 훨씬 더 많고 그건 뭐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네. 이제 그건 무대에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5,000번 넘는 강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혹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해병대를 전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꼭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해병대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그게 군대일 수도 있고 어디든 네, 교정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갇혀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정 시설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요. 하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음악하고 같이 해서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리고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는 그래도 가야 한다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진짜 힘든 건 여기서 나가려는 순간인 것 같다. 그날을 늘 기대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주를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 너무 감동적인데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노래를 하게 하고 이제 시켜서 이제 그 시의 합창단이 흔쾌히 한 30명이 와주셨어요. 네. 20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들었던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에 가사를 붙인 넬라 판타지아를 그렇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거기가 창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제소자분들이셨어요. 여성 제소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그 연주를 하는데 교도관도 울고 단원들도 울고 제소자분들도 울고 저도 울고 뭐 어떻게 이루 해석할 수 없는 네. 뭐 그리고 나는 정말 내 꿈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소리에 용기 있게 답변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함께 치유하는 거죠. 네,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같이 울면서 그래, 그래도 가자. 네. 삶은 그래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걸 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제 강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마지막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감동적인 그런 네. 공간이네요. 그런데 네, 어느 틈에 또 영화 배우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몇 편에 벌써 출연했죠? 네, 3편 했습니다. 어제 시사회도 한번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사람이 한번 우울증 걸리고 나서 좋아지고 평생 건강하면 좋을 텐데 예. 이게 감기처럼 또 찾아오고 또 한 5, 6년이 있다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강연에 이제 횟수가 늘고 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제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공허해지시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예. 똑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에 왠지 연기를 하면 제 이 문제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무의식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니까 배우로 써줘요? 오디션을 봤죠. 정식 오디션을 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지인 오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봐주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제 단역이었겠죠? 예, 단역인데요. 그 감독님이 이미 제 강연을 보고 봐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연기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 괜찮을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그 감독님에게 이제 오디션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호감이 있으신 그렇죠. 상태였고 그러면은 한번 줄 테니 해봐라. 그리고는 이제 되게 감사한 게요. 제가 강연에서 일반적인 쓰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거나 유쾌한 이런 배역을 안 주더라고요. 반대로? 네, 아예 거꾸로. 반대 경험을 해봐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아하. 막 남의 돈을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런 역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 잘 맞다. 그런 이미지다. 딱 어울린다. 돈 먹은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를. 네. 그 연기가 좋으세요? 연기할 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 오늘 이런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인터뷰 프로그램. 근데 관객이 아무도, 그러니까 아줌마가 없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처음입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아침에 하는 마당, 뭐 무슨 이런 이렇게 막 이런 예. 분들이 계시는 데서 했지. 리액션이 있는. 네, 리액션이 있는 데서 했지.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거는 거의 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요. 항상 강의를 할 때 누구에게 맞춰줍니다. 심지어는 의상도 다 맞춥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될 곳, 좀 화려하게 입어야 좋을 곳. 그리고 이제 목소리나 뉘앙스, 선택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비슷해도 다 맞춤형으로. 그래야지 강연이 좀 잘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치 며느리 역할을 너무 잘한 종갓집 며느리처럼 시아주머님께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오신 모든 손님께 잘하고. 예. 그리고 자기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하면 그게 생기더라. 연기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필요합니다.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역도 다 그런 거였습니다. 뭐 일본 변태,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유흥업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주로 돈 먹은 회계사, 다 비리 검사. 모두 다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아해야 될 건지 기분 안 좋아해야 될 건지. 그래서 영화는 아주 단역이고 한 대사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야생의 저로 돌아오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강연 활동도 쭉 하시고 배우 활동도 계속 하시면 이게 서로 이 상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마움이 생겼냐면요. 강의를 좀 한 15년 정도 할 때쯤 되니까 일이 많으면 고마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귀찮아지죠. 예, 근데 이게 다 똑같고 비슷한 일이고 힘들어지고. 이 방송국도 비슷하고 저기 가서 뭐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감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감정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냥 내 영상을 틀어주고 돈을 줘. 이런 솔직한 예.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인데 예. 그냥 나 말하기 싫다. 음. 그냥 책이나 써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럼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이게 무슨 생각이냐. 그리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한 5분의 1, 4분의 1의 시간을 완전 뗐습니다. 강연을. 강연은 그 기간 동안 안 한다? 예, 아예 안. 한 달에 뭐 한 일주일? 한 달에 일주일은 아예 안 합니다. 안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오디션 준비하고. 연기 연습하고. 네, 오디션 보고 그리고 또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제 배워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의가 다시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영화로는 제가 돈을 벌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입이 없죠. 이거 한 편 해서 저 50만 원 받았는데 매니저 30만 원 주고 매니저 이제 20만 원인가 주고 저 3.3% 또 떼고 그러면은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는 이때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 강사료를 주니까 그걸로 시간을 사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균형도 또 맞추고. 그러니까 강의에 고마워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맙게 하니까 이게 또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저에게는 뭐 단역이고 뭐 몇 번 출연 안 했지만 계속 오디션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해 가실 거네요. 네, 저는 뭐 단역이라 할지라도 뭐 뮤지컬이든 뭐 대학로 연극이든 영화든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탑스타가 되셔서 영화로도 돈을 잘 버시게 되면 강연 안 하실 겁니까? 단가를 올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뭐 이런 표현에서. 아니 아주 솔직해서 좋았어요. 횟수는 줄이는 대신. 네, 횟수는 줄이는 대신 단가를 좀 올리고. 너 탑스타인데 내가. 네, 그리고 제가 강연에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영화에서 좀 하고 싶은 게 보여주고. 저는 사실은 뭐 인간에 대한 영화에 언젠가는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나 그 아버지에 대한 먹먹함이나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네, 제가 제 또 아이에 대한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로 제가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상처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상처도 치료되길 바라고. 그런 상처를 또 온전히 드러내는 영화. 그런 영화도 한번. 네. 이제 저는 좀 사람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영화를 좀 그런 영화의 그런 배우가 됐으면 하죠. 앞으로 이 스크린에서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방송이나 또 강연 무대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강사에게서 강연이 감정노동이라는 걸 오늘 처음 제가 배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려면 사실 본인의 감정이 많이 튀어대는 감정노동자의 하나였군요. 그런데 바로 그 감정노동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편안함과 위안, 또 소통의 시작, 단초를 발견하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